옛날 옛적 천안의 아름다운 산속 깊은 곳에는 신령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크기가 작았으나 그 맑고 푸른 물빛은 마치 하늘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얽힌 전설을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서는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수의 물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속삭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천안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예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고왔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그 꿈을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소원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레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달빛이 호수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예지는 그날 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호수로 향했습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얼음 냉기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호수가에 앉아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호수는 마치 예지의 마음을 알라챈 뜬 물결이 일어났고 아름다운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예지가 눈을 뜨자 마을로부터 멀리 있는 대도시의 예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예지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예지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무수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예지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고 그녀의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와 자신의 예술 세상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예지는 마을에 작은 미술관을 세웠고 그녀의 작품들로 가득 찬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기 시작했고 신령한 호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지의 삶의 결실은 그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천안의 아름다운 호수와 예지를 기리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첫 번째 보름달이 비추는 밤 많은 사람들이 호수를 찾아와 자신의 소원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무주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무주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바로 그곳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무주의 숲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아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무주의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숲 입구에서 제사를 올렸다. 산신령은 그들의 정성을 한 번도 잊지 않았고 무주의 마을은 늘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그러던 어느 해 무심히 숲을 거닐던 소년 은영은 숲에서 길을 잃었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은영은 자신이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때 초록빛을 띠는 신비한 여우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은영은 처음 보는 초록빛의 여우를 보고 놀랐지만 여우는 은영에게 가까이 다가와 따뜻하게 그의 앞에 앉았다. 여우는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듯 자신의 꼬리를 흔들며 은영을 숲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은영은 조금 망설였지만 여우의 친절한 눈빛에 이끌려 여우를 따라가기로 했다. 길을 따르는 동안 은영은 여우에게 이 숲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우는 은영에게 무주의 숲이 자신들 같은 신령적인 존재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우와의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폭포와 맑은 연못이 있는 장소였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신비한 공간처럼 보였다. 여우는 은영에게 이 연못은 산신령의 것으로 너의 순수한 마음을 비춰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은영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그 순간 은영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한 꿈과 희망을 되새기게 되었다. 잠시 뒤 여우는 은영에게 다시 길을 따라가자고 손짓했고 은영은 여우를 따라 깊은 숲속을 벗어나 마침내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은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숲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 번 경외하게 되었다. 그 후 무주의 사람들은 더더욱 숲을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산신령과 초록빛 여우의 이야기는 무주에서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금산 지역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푸른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특히 금강산이 가까이 있어 그 경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땅에는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특별한 힘이자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운쟁반에 담긴 보름달의 전설이었습니다. 금산 마을 가장자리에 사는 노장은 젊은 시절 금강산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금빛으로 아른거리는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를 달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노장은 호수에 끌려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은빛 빗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을 지나칠 수는 없었던 그는 멀리서 그저 경외의 시선으로 호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노장은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은쟁반에 담긴 보름달이라고 칭하며 후대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 대가 지나고 마을은 번창했습니다. 금산은 풍부한 자연 경관 덕에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번영했지만 그 누구도 그 전설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건 달이 가득 찬 날, 특히 보름날 밤이 되면 달빛 호수에서는 은은한 빛이 주변을 밝혀주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달에게 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젊은 소녀 소희는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이 나눈 전설과 이야기에 흠뻑 빠져 늘 무언가를 탐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소희는 친구들 사이에서 용감한 리더로 불리며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친구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름이 뜨기 전날 소희와 그녀의 친구들은 등산 장비를 챙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달빛 호수에 가서 전설의 달빛을 직접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별빛이 비치는 하늘 아래서 경이로운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여정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모험의 흥분감을 만끽하며 산속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수면 위에 비친 달의 모습은 생생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하늘에 보름달이 호수 위로 떠오르자 은빛 빗줄기가 하늘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를 둘러싼 산 전체가 은쟁반에 놓인 보름달에 빛을 머금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소희는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가슴이 뛰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의 내용은 비밀로 남겨졌지만 소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친구들 역시 묵묵히 자신들의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전설은 그 빛나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금산의 은쟁반에 담긴 보름달 전설은 오늘날에도 금산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전해지며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경험한 소희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름달이 빛나는 밤이 되면 저마다의 소원을 간직한 채달빛 호수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금산 지역은 신비로운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남쪽에 눈부신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태백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마치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가장 높은 산에는 오래전부터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영축산이라 부르며 매 산신제를 여러 산신령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태백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범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늘 산신령의 전설을 들으며 자라왔고 언젠가 꼭 산신령을 만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누구에게도 산신령의 영토에 발을 들이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산신령의 활을 사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었지요. 범수는 그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젠가 꼭 산에 가리라 마음먹었고 드디어 어느 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산신제를 열던 날 밤 달빛이 밝게 영축산을 비추는 그 틈을 타 그는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갈수록 숲은 더욱 무성해지고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 이어졌지만 범수는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닥 빛이 그를 인도하듯 나타났습니다. 빛을 따라가자 멋진 폭포수가 있는 푸른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안개 사이로 장엄한 모습의 노인이 서 있었으니 바로 전설의 산신령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년이여, 무슨 이유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 범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곳에 산신령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기에 너무 기쁩니다. 산신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용감한 소년이로구나. 내 정직함과 용기에 감명받았다. 나를 만난 보상으로 너에게 은혜를 내리겠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범수는 잠깐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산신령님, 제 소원은 우리 마을이 항상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면 합니다. 노인은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크게 욕심내지 않는구나. 너의 마음가짐에 보답해 마을에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마. 그 후로 태백 마을은 산신령의 가호 아래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범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에 잊지 않고 산신제의 정성을 다했고 태백 지역은 산신령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